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32살이고 작년에 이혼한 돌싱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반 정도 했고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 관계가 파탄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저는 정말 아내로서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했을 때도 전혀 후회 없었고 지금도 너무 홀가분한 마음만 남았어요. 처음엔 제가 속았다는 생각에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으니 제가 힘들어하는 것조차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지금까지 더 웃으면서 살았고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았더니 이제는 다 극복하고 진짜 행복해진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와도 막장이라고 욕먹을 만한 제 결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된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하더라도 30 넘어서 천천히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정식으로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고 시댁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라.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 비워놓으면 되니까. 시부모에게 집이 하나 더 있었고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내어주시겠다 해서 결혼 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대에 결혼하자마자 내 집을 장만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꽤 큰 메리트였어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 없던 저였지만 신혼집까지 갖고 시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남편도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제가 버는 월급이랑 합치면 부부 둘이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우더라도 돈에 쪼들리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속물일지 모르지만 저는 철이 좀 일찍 든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혼은 현실이니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꼭 남편에게 기대서 호강하고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저도 같이 노력하면 되니까 물질적인 걸 따지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저는 예전부터 현실적이라서 연예인 같은 외모를 바라지도 않았고 단지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결혼 상대로 딱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제게 호의적으로 잘해주셨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바로 너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며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집까지 해주시는데 혼수도 많이 해올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부담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염치가 있지 이 정도 받았는데 시댁에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보다도 더 많이 연락드렸고 주말에 약속 없으면 시부모님 불러서 같이 저녁 먹는 날도 많았어요. 명절에도 전날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일을 도와드렸고 오죽했으면 친정부모님이 저한테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저를 예뻐해 주셨으니 저도 똑같이 보답해야죠. 저희 시댁은 1년에 큰 행사가 3번 있습니다. 2번은 당연히 추석과 설날 명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김장이에요. 김장을 다른 집들에 비해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식구는 적은데 한 번 했다 하면 100포기 이상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박 2일로 김장을 하시곤 했죠.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시부모님도 달리 김치 나눠줄 친척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집와서 김장한다고 하길래 제가 월차까지 내고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절임 배추를 보며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그래도 어찌어찌 어머님 도와서 김장을 완성했고 저희 몫으로 15포기 받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첫 해에는 그랬고 그 다음 해에 하는 김장에는 오히려 양이 늘어서 120포기를 넘게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하루 종일 자르고 비비고 무치고 이틀에 걸쳐서 하는 김장이었는데 온몸 삭신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김치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사실 15포기면 다음에 초여름 될 때까지 먹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이래저래 볶아 먹고 찌개 끓여 먹고 하면 되는데 남편은 김치가 조금이라도 신맛이 나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겉절이도 해서 상에 올리고 김장김치가 맛이 들기 시작하면 냉장고에 아직 김치가 남아도는데도 남편을 위해 마트에서 새김치를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남편과 똑같은 입맛이라 익은 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김장하고 나면 저희한테 15포기 주시고 나머지 100포기를 어떻게 전부 처리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같이 도와드리는 김장은 보통 11월쯤에 하는 딱 한 번이지만 봄이 되면 김치가 다 떨어졌다면서 어머님 혼자 50포기 정도는 따로 또 담그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김치를 나눠줄 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댁 친척들은 다들 멀리 다른 지역에 사시고 아버님 형제들끼리 김치를 서로 나누어 먹을 만큼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남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형제들끼리 재산 배분 문제로 얼굴 붉히고 법정 싸움까지 한 적이 있다고 들었고 그 뒤로 왕래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마저 외동이라 진짜 김장김치 나눠 먹을 만한 다른 친척이 없는 셈이죠. 그러면 100포기나 되는 김장김치가 전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고 오히려 저보고 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김치를 좋아해서 그래. 나랑 우리 아빠는 잘 안 먹어도 엄마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혼자 100포기를 다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 아닙니까? 하도 이상해서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변에 김치를 나눠주거나 불우이웃 돕기라도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고 시댁 식구들이 평소 기부를 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꼴을 본 적 없어요. 제가 그걸 왜 확신할 수 있냐고 하면 저는 예전부터 한 단체를 통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래왔었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너가 아무리 적은 돈을 벌더라도 항상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돌고 돌아서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제 부모님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주로 아픈 아이들에게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은 직접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5년 전쯤에는 우리 온 가족 여름휴가 때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남다르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야 그만큼 돌아온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식구들이 아픈 곳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첫 직장 다니고 월급 받을 때부터 적은 돈이라도 매달 후원을 계속해왔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몇만 원도 안 하는 작은 일이지만 진짜 보람이 있어요. 아무튼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었고 남편에게조차 티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인터넷으로 검색할 일이 있어서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정기 후원 출금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불우이웃 돕기 같은 거 해? 남편에게 그리 큰 돈은 아니고 매달 내 용돈에서 몇만 원씩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남편은 후원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라더군요. 자기네 식구들은 이런 게 전부 사기라 생각하고 중간에서 돈 떼어먹는 나쁜 놈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기부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실제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는 얼마 가지도 않는다더라. 진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마음 편하자고 하는 행동 아니야? 저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평소 남 도와주는 일에는 이처럼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만든 김치를 남 도와주는 일에 쓰는 분도 아니겠죠. 그럼 그 많은 걸 대체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지만 어머님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혼자 의아해하며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작년 겨울, 그때도 저는 시댁에서 어머님과 같이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해마다 늘어 이번에도 150포기 정도를 하느라고 시댁에서 1박 2일 동안 산더미 같은 배추와 싸움을 하다시피 했어요. 겨우겨우 다 만들어서 제가 준비해간 김치통에 저희 부부 몫으로 20포기를 받았고 그걸 차에 싣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과의 거리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제 핸드백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그 안에 지갑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 사원증이 있어서 다음날 출근하려면 반드시 가방을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5분만 더 가면 집에 도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시댁에 도착을 해서 차를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로 시댁으로 올라갔어요. 시댁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현관문 사이로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웃는 소리와 어린 아이가 깔깔대는 소리까지 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손님이 찾아왔나 싶었죠. 어쨌든 가방은 찾아야 하니 초인종을 눌렀고 아버님께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 얼굴을 보시고는 사색이 될 듯 놀라셨습니다. 너가 왜 다시 돌아왔어? 제가 오면 안 될 곳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반응하시나 싶었습니다. 열린 현관문을 티나게 가리고 막아서는 아버님 뒤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있었고 시어머니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찾으러 왔어? 가방? 내가 가방 꺼내줄 테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후에 아버님이 가방을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너는 알 거 없다 하시며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고 저는 차로 돌아가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시부모님은 김치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차에 김치를 실어주더니 너무 다정하게 아이와 인사까지 하고 배웅하셨어요. 저는 물론 그 모든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여자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아버님 어머님에게 물었죠. 아까 그 여자 누구예요?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이다, 별일 아니라고 변명하셨지만 두 분 반응이 너무나도 수상해 보여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이라도 보여달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계속 따져 물었는데 15분 정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김치를 바리바리 싸갔던 그 여자는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전 부인이었고 그 아이는 당연하게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 부르고 친밀하게 굴었던 겁니다. 아니, 걔도 불쌍하잖니. 여자의 혼자 몸으로 딸 키우면서 사는데 내가 따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때마다 김치라도 담궈서 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변명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미 남편과 이혼하고 남이 된 사이인데 김치를 챙겨 먹던가 말던가 그걸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이 저와 한 결혼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점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혼한 전 부인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 놀라웠죠. 야, 너 이혼 경력 있었냐? 나랑 재혼이었어? 일단 시댁을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방금 시부모한테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라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 예전에 사고 쳐서 일찌감치 결혼했었고 지금은 이혼하고 정리가 다 끝난 상황이라 하네요. 다 끝나? 다 끝났는데 그 여자가 너네 엄마 집을 들락거리면서 김장김치까지 얻어가는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어머님 도와서 김치 담궜잖아. 그 여자 주는 줄 알았으면 침이라도 뱉어버리는 건데. 남편은 자긴 진짜 몰랐다며 엄마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죠. 본인은 끝까지 몰랐다며 싹싹 빌었지만 그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한 결과 몇 달 전에 셋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보러 갔을 뿐이라며 바람은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지만 이미 이혼 경력을 숨긴 것부터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조건 이혼은 할 생각인데 곱게 도장 찍어줄 생각 없었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과 시부모들 모두에게 소송 걸겠다 했어요. 본인은 물론 자기 부모한테까지 내용 증명이 날아가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며 원만한 합의 이혼을 하자더군요. 저는 결혼할 때 들어갔던 비용 일체와 결혼생활 1년에 2천만 원씩 계산해서 총 2년 7개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너무 위자료를 싸게 불렀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시불 현금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아내고 바로 합의 이혼했어요. 그 돈이 충분히 넉넉한지 아니면 너무 적은지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 불가능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상담 받을 때는 위자료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남편에게 5천을 받았으니 크게 손해본 건 아니겠죠? 다만 제 인생 2년이 넘는 시간과 철저하게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한동안 저를 슬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봄부터 운동도 시작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다 잊고 극복했고 어처구니 없는 그 인간들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네요. 이혼한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바로 다시 재혼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젠 신경 쓰기도 싫고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